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연준 내부의 매파 핵심 인사들이 75bp 금리 인상이 더 적절할 것이라면서 10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후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달 현지 시간 26일에서 27일 예정되어 있는 7월 FOMC에서 시장은 지지력 그 이상의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을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달력이 6장 남아있는 시점에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그 전후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달러 인덱스 5일선을 여전히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달러와 약세가 금요일장에 진행되긴 했지만 5일선을 지키고 있고 금융위기급 수준의 원달러 환율의 레벨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가 충분히 떨어져 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둔화 그 이상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에 이 원유 증산이라는 선물 가지고 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달러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강한 녀석들은 어떤 코멘트를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을까요? 세 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한 녀석들 월요일에 강한 코멘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신기수 전문가 삼성전자의 기휘한 유세벽 전문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의 긍정적 여파, 윤겸 전문가 혼돈의 장세, 제약바이오 음압병실 주목. 이 가운데서 유세벽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나와줬죠. 6월에 소매 판매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안도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유세혁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대부분의 그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2분기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좀 상승해주는 흐름을 같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에 좀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5.2%로 전월에 5.3%보다 하락을 했고,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2.8%로 전달에 3.1%보다 하락을 좀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비추었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고 10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니 옐런 장관이 이제 방한을 해서 거기에서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혜를 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많이 어떤 나라가 크게 흔들린다면 그때 패키지로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중동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무언가 결과물을 못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떠난 다음에 사우디는 이제 오펙이 결정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산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돈을 역대급으로 잘 벌고 있습니다.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분기 사상 3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굳이 바이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원유 증산을 한다라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가 또한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업종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입니다. 아무래도 환율 상승에 대한 가장 수혜는 자동차랑 그리고 반도체 쪽이라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반도체 이슈 중에 좀 최근의 이슈가 이제 SK 쪽에서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지난 백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공급을 줄이면은 가격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마진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비추었을 때 반도체 업종들 지금 시장을 조금씩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 시점 반도체 업종들 여기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마이크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계셨는데요.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됐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하반기에 뭐 디램 가격 하락 등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했다는 측면, 여기에 TSMC, 이 파운드리 대만 기업의 실적 호조세가 바로 또 우리 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의외이면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제가 할 얘기를 그대로 해주셔가지고요. 예. 아니, 이게 너무 좀 의외지 않나요?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고, 아직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뭐 수율 얘기 여전히 많은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IPF 이 공급망 문제도 좀 협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석유처럼 이제 오펙이 이렇게 좀 강하게 시장을 좀 들어올리고 내리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면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만과 함께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무언가 이제 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 이제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지금 평택 공장을 방문을 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제니드 앨런 장관도 지금 LG 사이언스 파크 거기를 방문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이쪽 업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약세예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다시금 금융주들이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본다라면은 금융 관련 종목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SMC 소식에 사실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잘 받기도 했었던 종목이 DB하이텍이었는데, 물적 분할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음봉을 기록했었죠. 그래도 그날 42,200원의 저점이었는데요. DB하이텍 물적 분할 이슈. 이후에 지금 10%가량의 상승은 좀 나왔습니다. 의외로 또 DB하이텍 올라서 주고 있고요. 43,850원 선에 현재 1% 후반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주의 상승, 저희가 지난주 후반에 긍정적이고 반도체주를 주목해야 된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뭐 의견도 더해가면서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또 신기수 전문가가 삼성전자를 주목하시니까 그에 대한 또 강한 코멘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도체 요즘 좋아요. 제이님께서 글 남겨주셨고, 러브수기님께서도 바이오도 잘 가네요. 메디포스트 가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물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는데요.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1%포인트 전달 대비 하락했는데요. 물가 하반기에 확연하게 둔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계속해서 고점을 좀 지탱하면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지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국에서 CPI도 있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도 최근에 6%를 돌파하면서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게 된 지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물가와 또 미국의 긴축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금리도 결정되기 때문이겠죠.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물가 확연하게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 신기수 전문가고요. 나머지 두 분은 좀 고공행진의 움직임에서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그 제5공화국 시대 때 그때 이제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면서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매년 10%씩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성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삼저 현상이라고 저유가, 저금리, 저물가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저유가, 삼저가 아니라 삼고 현상입니다.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런 종합적인 삼고 현상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한 좀 물가가 하반기엔 낮아질 거라고 물론 이제 기대 심리가 있고 조금 둔화될 수는 있으나 그 따르는 부수적인 그 가치가는 3종이 저점을 형성해야지 물가도 잡히지 단지 기대 인플레이션만 낳는다고 물가가 잡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네, 반면에 신기수 전문가는 하반기에 물가가 둔화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지금 물가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이제 에너지죠. 네, 에너지 가격이 이제는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반등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고점을 다시 갱신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지금 원유 메이저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굉장히 싸게 사가지고 창고에다 다 쟁여놨거든요. 이거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은 오펙이 꼭 증산을 안 하더라도 유가는 점점 빠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이제 정유사에 대한 압박에 대비해서 정유사들이 이미 그런 부분들은 좀 대비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값 빠지는 것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물가는 상당히 좀 빠질 걸로 보이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자동차 중고차 가격이 이제 하반기 되게 되면 자동차 생산이 조금 이제 풀리면서 중고차 가격도 좀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 쪽의 물가가 저는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적어도 7%대로 빠질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쪽이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이 확연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물가 안정 가능성 예상해 주셨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5% 초반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8%로 하락해서 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까지 좀 맞춰줘야 좀 시장에서 물가를 안정됐다라고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확연하게 꺾인다라는 이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빨간불을 눌렀는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빠르게 물가가 잡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점진적으로 물가가 잡혀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물가가 잡혀가긴 하겠지만 확연한 하락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요. 질문 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중동을 방문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이야기가 나왔죠. 현재 미국과 중동은 우리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소인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19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 극복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쪽에서 오일머니 아까 많이 벌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옴시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게임사들에 대한 지분 투자도 연초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나왔던 이슈로 좀 기억합니다. 사우디 공주가 SM 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중동판 아이돌을 키워달라라면서 K-팝의 시스템을 수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M 쪽에 이 아이돌을 키우는 시스템이 중동 쪽으로 수출된다고 해서 4월에 또 한 차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중동은 돈도 많이 벌기도 하지만 인구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피가 좀 섞인 미국인들 킴 카다시안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요즘 또 먹히는 미모를 갖추고 있잖아요. 과연 중동판 아이돌을 키우는 역할을 우리나라 이런 아이돌 시스템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긍정회로를 돌린다면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중동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이로울 것인가 아니면 부담이 될 것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롭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오일머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올까요?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구애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좀 수출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줄까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신기수 전문가가 빨간불, 유세벽 전문가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중동 머니가 저는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게임 관련해서 벌써 언급을 해주셨고, 또 엔터 관련해서도 지금 대세적으로 한류 열풍이 계속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수주가 비공식적으로 이제 수주가 시작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무언가 이제 트리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방문을 한다라는 거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언가 우리나라 기술을 빼가려고 하기보다는 무언가 전략적 동맹,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친한 인사 중에서
중동 왕세자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방문해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뿐만 아니라 엔터 쪽, 중동 쪽에서도 다각화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돈도 어쨌든 게임주 쪽에 투자도 하고요. 또 아이돌 쪽에도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근데 빨간불 주셨어요? 뭐 이제 그쪽 산업에 어느 정도의 뭐 투자가 좀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그게 뭐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규모까지 얘기하기는 좀 너무 이제 작은 규모가 아닐까, 그리고 너무 초반이 아닐까. 그리고 중동 머니들은 어디 뭔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들어갔다가 또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되기 때문에 중동 머니가 어느 나라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신뢰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 얘기지만은 엄청나게 뭐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은 뭐 기름값 좀 깎아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뭐 중립적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거는 저는 압박으로 봐요. 뭐 옐런이 들어오든 뭐 바이든이 들어오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할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압박하는 거 같이 하자는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에다 투자 더해라, 이 두 가지 얘기할 텐데, 두 가지 다 우리나라에 좀 압박이 될 만한 얘기고, 우리나라 물건 더 수입해 가겠다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압박을 같이 하자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좀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중국을 좀 강요하는 듯한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는 부담이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빨간불 제시해 주셨고요. 오일머니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 빠지는 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 주셨네요. 흥근리님께서 중동판 아이돌 히잡도 못 벗는 나라가 무슨 크크크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오일머니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제이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황금들판님께서 맞습니다. 기름값 좀 깎아주세요. 네, 기름값 좀 깎자라고 글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은 노란불을 주셨어요.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신흥국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신흥국들 못 사는 나라들은 뭐 아비규환이죠. 유가도 크게 물론 이제 최고점보다는 좀 내려왔지만은 그다지 만족할 수준의 인하가 지금 되고 있지도 않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방문할 때 제가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드렸는데, 지금 뭐 탈세계화로 미국의 영향력도 지금 옛날 같지도 않고, 사우디도 옛날엔 미국 한마디면 벌벌벌 떨고 뭐 미국하고 발을 맞추려고 공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달러 원세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각국의 지금 이해관계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 지금 뭐 옐런 장관 오는 거는 이제 통화 스와프도 얘기도 있겠지만은 뭐 결국에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미국도 자기 나름대로 이속이 있을 것 같고요. 중동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반색할 만한 상황인데, 이 전반적인 시장과 경제 상황을 반전하고 뒤집기에는 그만한 카드는 좀 아닌 게 아닌가라고 신중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전할 만한 카드가 쉽게 나오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상황은 좋아도 현 정권에서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라고 딱꼬리님께서 의견 남겨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삼성전자의 귀환이다라는 점 오늘 강한 코멘트로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8월에 치포 동맹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라라고 미국 쪽에서 요청했다는 단독 보도가 하나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반도체 앞으로 계속 좋아질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반도체 쪽은 이제 하반기 때는 IT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삼성전자도 오늘 이제 6만 원을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이제 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추세를 바꿔가지고 위쪽으로 쭉쭉 가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고,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늘 주목해서 보는 단어는 이제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보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쏠려서 엄청난 급등을 해줬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뭐 치포 동맹이라든가
그리고 하반기 때 IT 수요 둔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6만 원대 안을 안착을 하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이제는 그런 악재보다는 삼성전자의 가격 메리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다른 이제 호재들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더 좋은 이제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IT의 대장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대장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온다는 뜻은 특히 이제 6만 원 단에 안착을 해주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 심리 자체가 뭔가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척추 같은 역할을 하죠. 전체 시총으로 봤을 적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 시총이 우리나라 전체 그 코스피 시총의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단에 안착하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고 어쩌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S&P 500이 이제 그 제가 계속해가지고 하방 지지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보면은 S&P 500이 21선에 시가를 얹으면서 그리고 또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하방 지지가 이제 재차 이제 확인이 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봐도 또 이제 미국의 S&P 500의 움직임을 봐도 하방 지지는 이제 완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 박스권을 좀 그린 이후에 이제는 FOMC 확인 때까지는 그렇게 되겠죠. 또 이제 GDP 발표가 속보치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마도 그 횡보세를 아마 좁은 박스권을 좀 가져갈 걸로 보여요.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아직도 이제 8월 달 되면은 썸머랠리가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3거래일째 지금 외국인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시장에는 하나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유로화가 이제 일단 브레이크를 좀 잡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다가 다시 1% 위로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21일 날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스관 트느냐 안 트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만약에 가스관을 잠근다고 해도 한 번 흔들리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로 오히려 유로화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도 어느 정도 고점 부근이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이제 고점 부근일 거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 증시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할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거나, 물론 2분기 실적 잘 나오고 하반기 실적까지 좋은 쪽, 요거는 뭐 첫 번째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2분기 때 중국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중국이 락다운 되면서 IT 쪽 종목들이 2분기 실적 저점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하반기 때 실적이 회복될 종목들,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어디 많이 있냐면 이제 반도체 쪽에 많이 있죠. 반도체 쪽에 장비주 소재들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도 그쪽에 있고, 또 실적 바닥일 종목도 반도체 쪽에 또 많이 있습니다. 기술주들 중에. 그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바이오 쪽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이제 비코로나 계열 쪽으로 뭔가 매기 이전이 되는 과도기 같아요. 그래서 비코로나 관련주도 계속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차 전지 지금 오늘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는 뭐 지금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도 좋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빼놓으면 안 될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주, 자동차, 미국에서도 정말 잘 하고 있고 점유율이나 판매량 측면에서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사실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진하죠. 예, 하지만 여전히 실적주라는 관점에서 자동차주, 반도체주와 마찬가지로 환율에 대한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형성할 때, 그때 이제 터닝할 때 환율은 좀 올라서더라도 그때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주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제 하반기에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삼성전자의 귀환 7월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자동차 이 네 가지 sek터에 대해서 관심 의견 주셨는데요. 제이님께서 신기수 전문가님 면밀한 분석 감사합니다. 글 주셨고요. 소신 발언 이라고 또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제임스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주의 본격적인 반등 시기 3분기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4분기까지 좀 늦추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도 4분기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노란불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뭐 외국인 수급 최근 들어서 다시 좀 개선세를 보여주고요. 개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또 지분율,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지분율, 코스피 30% 붕괴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13년 만에 30% 붕괴가 될 수도 있고요. 붕괴시키지 않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또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 볼까요? 반도체의 본격적인 상승 시기에 대해서 질문해봤습니다. 3분기가 본격적인 반등 시기라고 보시는 분이 두 분이시고요. 윤겸 전문가는 4분기 정도에 본격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반도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무던 그 육성 및 지원을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도 뭐 괜찮게 나왔고 선방을 했고 그런 대로 이제 양호하게 지금 흘러가고는 있으나 하반기 이제 수요 부분하고 공급 부분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하고 좀 맞물려 가기 때문에 3분기면 벌써 지금 뭐 시작됐지 않습니까? 7월이 벌써 7월도 다 가고요. 8, 9월 안에 두 달 안에 뭔가 이렇게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급 수요라든지 급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여러 가지 요소 부분에 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3분기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패스가 되고 4분기 때 어떠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3분기 IT 수요가 약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0일 이평선의 장중에 도전했습니다. 103,500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61선 뚫어내려고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61선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선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3,000원 선에 61선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 본격적인 반등을 예상해 주신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고 본격적인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3분기 때 코스피 목표값을 제가 2,600 많이 가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의 코스피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코스피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반등이 나올 거고요. 하반기에 대한 IT 수요에 대한 그 불안감 같은 것들도 이미 반도체 가격에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3분기가 지나면서 오히려 어쩌면은 지금 내년도에 대한 미국 기업들 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전망치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3분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이게 바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3분기를 지나서 4분기까지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어쨌든 3분기 때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구간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유세백 전문가님은요? 네,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올라오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3분기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반도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친다라면 4분기 때 벌써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추었을 때 저는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짤막하게 삼성전자를 더 우선적으로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SK하이닉스를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죠.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을 생각하시면 노란불입니다. 네, 반등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당분간 글쎄요, 여전히 수요가 좀 부진하고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다면 또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준다면 이제 변화다 이렇게 또 시장에선 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기대치를 얼만큼 보고 반도체를 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세 분의 의견 보시죠. 특히 어떤 쪽을 위주로 봐야 될 것인가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죠. 신기수 유세벽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 노란불이신가요? 네. 예, 세 분 모두 반도체 소부장 보시나요? 예. 네. 그러시군요. 예. 잠시 후에 또 의견 좀 더 듣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소화를 해보죠. 마지막 코멘트는 윤겸 전문가 혼돈의 장세, 제약바이오 음압병실을 주목하자는 의견입니다.
네. 뭐 지금 혼돈의 장세가 이미 시작됐죠. 그다음에 기대와 우려가 지금 교차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정점, 뭐 피크 아웃 그런 게 이제 어떤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카드라든지 트리거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뭐 한미 통화 스와프라도 좀 이뤄내줬으면 뭐 이제 어떠한 아무런 그런 뭐 반가운 소식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이제 물론 이뤄내야 됩니다. 지금 뭐 통화 스와프라도 해갖고 환율 보유가 늘어나서 뭐 환율 방어라든지 이제 어떠한 자금 이탈, 외인의 자금 이탈, 기타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좀 녹록지 않다. 우리 입맛대로 가긴 좀 어렵다. 그런 주변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와중에도 뭐 길게 아주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 중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음압병실이 지금 또 이제 오늘 같이 좀 떠오르는 이슈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또 종목을 또 오늘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혼조장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고 루즈한 장이 좀 계속 연출될 것이다. 물론 이제 약간의 단기적 반등이 있겠지만 그 반등을 딛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이런 요소들은 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현금이 비중이 많고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지금 저점 매수고 저점을 다져가고 있는 구간은 분명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이렇게 뭐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섹터 좋은 분야에 대해서는 장바구니에 이렇게 조금씩 담아놓는 거는 적극 찬성이지만은 이 부분이 반등도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에 다다를 수 있는 반등은 나오기 좀 어렵다. 이게 분명히 12월 하반기까지는 분명히 좀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요. 지금 100pp, 미국이 이제 100pp를 올린다는 건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고 75pp도 물론 이제 선반영돼서 이제 겨우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됐지만은 100pp는 충격이기 때문에 100pp까지 갈 리는 없다. 뭐 전반적인 또 의견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뭐 신흥국들, 못 사는 어려운 국가들, 우리나라도 지금 뭐 환율 때문에 지금 뭐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옐런 장관도 와서 이걸 갖다가 뭐 자기네가 달러만 강세하다고 대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통화라는 게 각국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같이 성장해야지 세계 경제가 나아가는 거지. 뭐 달러 강세라고 해서 뭐 자기네가 기축 통화라고 해서 모든 게 유리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각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뭐 지금 뭐 디폴트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또 어떠한 악재가 또 그 퍼스텍 스톰처럼 이제 규합돼서 폭발성을 좀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바이든이 방문했습니다. 사우디를. 근데 별로 제가 저번 주에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그다지 지금 미국도 신세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탈세계화도 있고요. 뭐 러시아, 중국의 또 줄을 이해관계에 쓰는 국가들도 있다 보니까 바이든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가부터 떨어뜨리고 물가를 잡고 중간 선거를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방향이 안 돼 간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화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대만도 지금 여름철 전력난 블랙아웃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지금 코로나가 이제 완화시키면서 여행을 문호를 열었는데 일본도 이제 코로나 지금 또 지금 확진자가 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가 지금 뭐 3만 명대 이상 육박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지금 진짜 정신이 못 차릴 정도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물론 피크아웃, 인플레이션 정점 때문에 약간의 이제 반등은 기대할 수 있으나 힘이 파워 넘치는 반등은 좀 나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도 면밀하게 접근해야 되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 너무 좋은 혹이죠. 그렇지만 뭐 모든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현금 보유하고 여유 있게 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에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조정도 잘 하고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또 이제 견디시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이제 1984년 그 고인플레이션 때 은행주들이 또 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은행주들이 또 이제 3분기 좀 지나서 하반기 때는 또 두각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증시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래도 바이오주 관련한 음압병실주들이 뭐 이렇게 단기간에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중단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말씀드리고요. 또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도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안심하고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프롬 바이오, 서린 바이오,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조금 유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음압병실 관련해서 정부가 30만 명 병상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미리 대비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확산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GH 신소재 원방테크를 좀 유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시장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접근 대응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증시 악재 5종 세트 가운데서 지난주는 4개 악재가 좀 부각이 됐다면 오늘 장을 놓고 봤을 때는 환율 정도가 지금 좀 남아있고요. 무역 적자도 제외한다면은, 그래도 나머지 좀 악재들이 약간 완화되고 있는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다만, 혼돈의 장세라고 판단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구간, 따라서 상단과 하단이 막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상단과 하단을 열어둘 수도 있는 그런 장이 지금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께 질문 드릴게요. 서머랠리 올 것이다. 초록불, 그렇지 않다. 빨간불. 보면서 대응하겠다. 노란불 주시면 됩니다. 예견하지 않고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노란불이고요. 서머랠리 반드시 온다는 의견은 초록불,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은 빨간불입니다. 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가 초록불이고요. 윤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노란불을 주셨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대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보다는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추님께서 현금 확보를 해두셨다고 하는데요. 현금 비중 잘 소중하게 간직하시면서 시기 종목들 잘 지켜보셔야죠.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살펴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한 주 시작 좋은 흐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서서히 좀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상승하는 오전장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상승이 눈에 띄는 모습이네요. 네, 한동안 계속해서 빠졌던 플랫폼주도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면세한도 상향 추진 소식에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 업종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강한 녀석들의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유세벽 전문가가 역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총 티켓 12장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정호 전문가는 9장으로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5장, 그 밑으로는 신기수 전문가가 2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희망찬 시장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월의 저점이 2270선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360선 초반 가리키고 있고요. 90포인트가량 지수가 저점에서 7월장에 올라왔네요. 세 분 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전장 마무리 공략을 할지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한 녀석들의 오늘장의 추천주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삼성전기, 유세벽 전문가 SK이노베이션, 윤겸 전문가 원방테크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귀환을 주목하신 신기수 전문가 삼성전기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체크 포인트 주시죠. 삼성전기는 이제 많이 빠졌다. 모든 게 이제 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나아질 거다. 이제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실적 구간에 주목해야 될 종목들 중에 2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하반기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2분기 실적이 저점이면서 하반기부터 나아질 종목, 주가 바닥인 종목, 이런 종목들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기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종목에 속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이제 바닥을 딛고 이제 올라갈 부분에 와 있다 생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 오히려 시장이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가고요. 내일부터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예, 그럴 때 이제 삼성전기처럼
삼성전자 휘하의 이제 부대장급들 종목들이 또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사실 그 1분기보다 좀 덜 나올 겁니다. 12% 정도 덜 나올 거고요. 뭐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할 정도고요. 이게 이제 2분기 때 이제 중국이 락다운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잘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좀 풀렸고요. 하반기 때는 더 풀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반기 때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특히 이제 환율 올라간 게 삼성전기한테는 뭐 좋죠. 그래서 하반기 때는 환율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패키지 기판 쪽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적을 방어하는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패키지 기판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삼성전자가 작년에 15% 정도였는데 지금 30%가 넘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믹스 다변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 방어 효과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실적 방어가 아니라 이제 실적 이제 향상, 상승, 뭐 성장의 어떤 뭐 발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뭐 근데 주가는 PBR 보면 1.3배 미만인데 이거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수준이죠. 너무 많이 빠졌고 모든 우려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뭐 지금 현재가 뭐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어깨 부분 16만 5천으로 잡고요. 예, 손절가는 12만 원, 이번에 나왔던 저점보다 조금 더 아래쪽 있죠.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의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기, 정말 일정 정도 위기급의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적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죠. 현재 삼성전기 르포 기사가 어제 좀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일제히 기자들이 가서 방문을 하고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삼성전기 지금 서버용 반도체 기판 쪽에 설비 가동률이 100%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부산의 이 기판 공장이 100%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2분기 예상치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남극공님께서 삼성전기 갖고 계실까요? 예, 기수쌤 만세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윤겸 전문가의 종목을 볼까요? 제약바이오와 또 음압병실주를 주목한다고 하셨는데, 음압병실 관련주 원방테크 투자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네네. 뭐 이제 바이오주, 진단키트주는 또 최근에 이렇게 좀 핫하게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된 음압병실 관련주, 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클린룸 설비하고 공기 조화 장치, 그러니까 이제 그 병실 실내에 그런 부분이 이제 제조 들어가는 기업이고요. 뭐 정부가 지금 뭐 30만 병동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시 2차 코로나 대유행 부분이 지금 이제 또 엄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창궐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심각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접종률이 한 11%밖에 안 된다네요. 전 국가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제 이 진단 키트주 플러스 관련된 이제 음압병실 이런 관련주들이 특히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원방테크는 또 이제 이런 클린룸 설비, 공기 조화 정치 관련해서 또 사업 다각화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매출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요. 그 다음에 재무구조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래서 잠깐만 좀 매출 구조만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리면요. 19년부터 해서 20년, 21년, 22년 1분기까지 전년 동기 비해서 109% 정도 상승해 줬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뭐 상승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비해서 185%. 또 당기 순이익 더 내고 있습니다. 380%. 이렇게 재무 제표상 좋고요. 재무 비율도 양호합니다. 유동 비율은 200%에 가깝고 192%, 부채 비율은 83%, 유보율도 좋고요. 여러 가지 성장세, 활동성, 뭐 성장성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월봉상 주가 보면 상당히 이제 뭐 2021년 8월 기점으로 해서 36,550원 찍고 지금 계속 해서 하락해서 지금 저점 구간에 와 있다. 또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와 있고요. 또 대내적인 악재에서 뭐 같이 좀 내려와 준 부분이 있으나 지금 이제 음압병실 부분이 이제 부각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중기적으로는 또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현재 11,300원 정도에 와 있는데요. 뭐 현재가에서 들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13,000원까지는 1차 목표가를 좀 보기로 하고 손절가는 넉넉히 여유 잡고 9,700원 정도 밑단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서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에 적용되는 클린룸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원방테크, 지난해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감소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난해, 지지난해 배당금을 300원 정도씩 줬습니다.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이어서 올해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2.6%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확산됐을 때 이제는 진단키트 다음으로 이런 이 음압병실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원방테크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자는 의견입니다. 1차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세벽 전문가의 SK 이노베이션 볼게요. 이 종목은 또 정유와 2차 전지를 결합시킨 종목인데 이 종목을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S-오일과 더불어서 정유 관련해서 크게 밀려줬는데 지금 현재 16만 원 라인에서 지지를 바치고 올라와 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피크아웃 우려들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발언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5조 원으로 2분기에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SK온 상장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25년 이후 SK온 재상장을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금통위에서도 지금 과도한 그런 그 물적 분할, 주주보호 미흡 시 상장을 제한하겠다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DB 하이텍 같은 이런 것들은 좀 예외의 변수겠지만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확실성 요인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 준 그런 기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SK온이 지금 흑자 전환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좀 비추어 봤었을 때 넌 테슬라 향 이 수주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 17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17만 원 라인에서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6만 원이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드리고, 목표가로는 짧게 19만 원까지 한 달 이내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1년 9개월 전 가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지난해 2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SK온의 상장 이슈, SK온의 상장 이슈에 대해서 일단 경영진 측에서 2025년으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 방침 자체가 물적 분할을 주주 보호가 미흡했을 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의 SK온 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크게 향후 한 몇 년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봐도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정유가 2분기 사상 최대 또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 하락세 반등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2차 전지 업황이 개선했을 때 강한 주가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매수가는 1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강할 녀석 3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또 윤겸 전문가가 공개 방송 예정돼 있으시네요. 어떤 주제일까요? 네. 5시 15분에 제가 4시에서 5시 쉬운 진단 끝나자마자 5시 10분 뒤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이제 혼조장, 이런 이제 지지부진하고 혼조장이 예상되는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돈의 장 대응 전략을 오늘 오후 5시 10분부터 윤겸 전문가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보시죠. 오늘 강한 녀석들 3분 의견 고맙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퍼펙트 스톰 안에 있죠. 그리고 7월 FMC 또 9월 FMC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될 이런 긴축의 또 속도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한된 흐름을 이어나갈 것인가 계속 시장 의견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세요. 오늘 우리 양대지수는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상승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대 상승 오후장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토마토TV와 계속 함께해 주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